이번 방송의 주제는 많은 분들이 한 번쯤 걱정해 보셨을 노후에 간병인도 안 쓰고 요양병원도 안 가는 가장 현명한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노후를 떠올리면 어떤 감정이 드시나요? 불안과 두려움이 먼저 밀려오지는 않으신가요? 몸이 아파도 나를 돌봐줄 사람이 없으면 어쩌지? 요양병원에 가야 하는 상황이 오면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까? 혹은 간병인을 쓰더라도 내가 과연 존엄을 지키며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치지는 않나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런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나이 91살의 한 노후 전문가가 남긴 조언을 통해 어떻게 하면 노후를 건강하게 그리고 독립적으로 보낼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해 보려 합니다.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스스로의 노후를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아직 멀었어. 나중에 생각해도 되겠지. 혹은 지금 열심히 살면 미래는 자연스럽게 풀리겠지. 하지만 노후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병원과 간병인의 손길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사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77살의 강석진 어르신은 젊은 시절부터 건강을 자신했던 분이었습니다. 운동도 꾸준히 하고 식단도 잘 조절했으며 무엇보다 성격이 밝고 활달하셨습니다. 그래서인지 주변에서는 늘 당신은 건강하게 100살까지 사실 거예요 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려는데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뇌졸중이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거동이 불편해졌고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식들은 당장 요양병원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강 어르신은 이를 강하게 거부하셨습니다. 내가 내 집에서 마지막까지 살고 싶다. 그렇게 간병인을 고용했지만 며칠 만에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몸을 남이 씻겨주고 식사를 챙겨주는 것에 대한 거부감도 컸고 무엇보다 간병비가 부담되었습니다. 내가 평생을 일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남에게 의존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구나. 그렇게 한숨을 쉬며 지내던 어느 날, 평소 알고 지내던 노후 전문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노후를 건강하고 존엄하게 살아가기 위한 아주 중요한 3가지 조언을 듣게 됩니다. 이 조언을 들은 후, 강 어르신은 다시 삶의 방향을 바꾸기로 결심했고, 놀랍게도 몇 년 후, 그는 요양병원에 가지 않고도 스스로의 삶을 지켜내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 조언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우리의 노후를 스스로 지키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원칙. 이제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첫 번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반드시 실천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것은 바로 평생을 스스로 움직일 수 있도록 몸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관리는 젊었을 때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노후를 건강하게 보내는 사람들의 가장 큰 공통점은 평생 동안 움직이는 습관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강석진 어르신이 처음 병을 앓고 자신이 요양병원 신세를 질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을 때 노후 전문가가 그에게 가장 먼저 한 말이 있었습니다. 어르신, 움직이셔야 합니다. 강 어르신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은 이미 몸이 불편한 상태였고 자식들도 아버지, 이제 무리하지 마세요. 이런 말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문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정말로 평생 움직이지 못하게 됩니다.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을 때 그 조금을 지키셔야 합니다.
강 어르신은 그 말을 듣고 고민했습니다. 정말 그렇게까지 해야 할까? 하지만 그는 한 가지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오래전 친구 한 명이 무릎이 아프다는 이유로 한동안 침대에서만 생활하다가 결국은 걷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친구는 처음에는 조금만 쉬면 나아지겠지라고 생각했지만 몸이 점점 무거워지면서 스스로 움직이기가 더 어려워졌고 결국 휠체어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강 어르신은 결심했습니다. 아프더라도 나는 조금씩이라도 걸어보자. 그렇게 시작한 것이 하루에 10분씩 집 안을 도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오래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나자 그는 다시 밖으로 나가 공원에서 산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쓰지 않는 근육은 사라진다. 이는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꾸준히 사용하지 않으면 점점 퇴화하게 됩니다. 특히 노년기에 들어서면 근육이 감소하는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더 의식적으로 몸을 움직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매일 일정한 시간 동안 앉았다가 일어나는 동작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 동작은 다리 근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노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허벅지 근력입니다. 이 근력이 있어야 스스로 일어나고 걷고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하루에 최소한 30분씩 가벼운 걷기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꼭 먼 거리를 걸을 필요는 없습니다. 집 안을 천천히 도는 것도 좋고 근처 공원을 산책하는 것도 좋습니다. 셋째, 평소에 앉아만 있는 시간을 줄이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텔레비전을 보거나 오래 앉아 계시는 습관이 있는데 이렇게 오래 앉아 있으면 다리 근력이 빠르게 약해집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이 세 가지만 실천해도 노후의 병원이나 간병인 없이 훨씬 더 오래 스스로 생활할 수 있습니다. 강 어르신은 지금도 말합니다. 나는 그날 결심한 덕분에 병원에 가지 않고 스스로 걸어 다니면서 내 삶을 지키고 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나이가 들어도 여러분 스스로의 삶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노후에도 사람들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점점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가족들도 각자의 삶에 바빠지면서 점점 고립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외로운 사람일수록 병에 걸리기 쉽다. 이 말은 단순한 감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연구를 통해 증명된 사실입니다. 서울대학교 연구팀에서 노인들의 사회적 관계와 건강 상태를 분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심장병, 치매,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훨씬 더 높았습니다. 특히 혼자서 밥을 먹는 사람들은 같은 연령대의 다른 사람들보다 사망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함께 어울려 이야기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마음의 안정감을 느끼고 삶의 의미를 찾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고립된 삶을 살게 되면 몸과 마음이 점점 무너져 갑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운동량이 줄어들고 우울한 감정이 쌓이면서 삶의 활력을 잃게 됩니다.
강석진 어르신도 병을 앓고 난 후 한동안 사람들을 피했습니다. 몸이 불편해지면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는데 자신의 모습이 너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예전에는 활기차고 긍정적이었던 자신이 어느새 초라하고 무기력해진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때 노후 전문가는 그에게 다시 한번 조언했습니다. 사람들을 피하지 마세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만나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 누군가에게 먼저 연락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오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잡고 밖에서 만나 함께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지고 기분이 좋아졌으며 어느새 웃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 후 강 어르신은 의식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주변 이웃들과 안부를 주고받고 가끔은 가까운 친척들에게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그 결과 삶의 활력이 돌아왔고 자신이 건강을 회복해야 할 이유를 찾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곁에는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혹은 오랫동안 연락을 하지 않았지만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그렇다면 망설이지 말고 오늘이라도 먼저 연락해 보세요. 그리고 가끔은 먼저 만나자고 제안해 보세요. 그 작은 행동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중요한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함께 살아야 합니다. 노후에도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병을 예방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노후에도 정신적인 건강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마음입니다. 젊었을 때는 바쁘게 살아가느라 정신적인 건강을 따로 신경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약해지고 부정적인 감정에 쉽게 빠질 수 있습니다. 강석진 어르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병을 앓고 난 후 그는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지쳐 있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걸까? 이렇게 살아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노후 전문가가 그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금 어르신이 가장 즐겁게 했던 일이 무엇인가요? 그 질문을 듣고 강 어르신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떠올랐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그는 글을 쓰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일기라도 꾸준히 쓰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바빠지고 몸이 불편해지면서 그 습관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러자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다시 시작해 보세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글을 써보세요. 일기가 됐든 옛날 추억이 됐든 손으로 직접 써보세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막상 다시 글을 써보니 마음속에서 잊고 지냈던 감정들이 하나둘 되살아났습니다. 그렇게 매일 조금씩 글을 쓰다 보니 자연스럽게 마음이 차분해지고 삶에 대한 의욕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마다 방법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림을 그리는 것을 좋아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책을 읽는 것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새로운 것을 배우면서 삶의 의미를 찾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가 들어도 자신만의 정신적인 활력을 찾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심리학자였던 빅터 프랭클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삶에서 의미를 찾는 것이 가장 강력한 치유가 된다. 실제로 삶의 의미를 찾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오래 건강하게 살아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장 즐겁게 했던 일이 무엇인가요? 혹은 한 번쯤 해보고 싶었던 일이 있나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그것을 다시 시작해 보세요.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노후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강 어르신은 지금도 매일 글을 씁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이 글을 쓰면서 다시 한번 살아있다는 것을 느낀다. 마음의 건강은 몸의 건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노후에도 정신적인 활력을 유지하는 것이 몸과 마음을 모두 건강하게 지키는 길입니다. 이번에는 노후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한 가지 중요한 원칙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노후를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루하루를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자신이 점점 무력해지고 세상과 멀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젊었을 때는 열심히 일하고 사람들과 어울리며 바쁘게 살았지만 은퇴 후에는 특별히 할 일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 점점 소극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지나다 보면 어느새 무기력함이 익숙해지고 삶이 단조로워지면서 마음이 점점 약해집니다. 강석진 어르신도 그랬습니다. 병을 앓고 난 후 한동안 집에서만 시간을 보냈습니다. 밖에 나가면 괜히 힘들 것 같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도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루하루가 너무 길고 지루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노후 전문가는 그에게 이런 조언을 했습니다. 어르신, 지금부터라도 하루에 한 가지씩 새로운 것을 해보세요.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무엇이든 능동적으로 움직여 보세요. 그 말을 듣고 강 어르신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한 가지 새로운 일을 해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첫날은 가까운 공원을 한 바퀴 산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집에서만 지냈던 터라 오랜만에 바깥 공기를 마시며 걷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다음 날은 동네 서점에 가서 오랜만에 책을 한 권 골라 읽었습니다. 평소에는 텔레비전만 보며 시간을 보냈지만 책을 읽으면서 오랜만에 집중하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작은 변화를 만들다 보니 어느새 일상이 활력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나자 강 어르신은 다시 사람들과 만나고 새로운 취미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심리학 연구에서도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이 뇌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노인이 되어서도 배움을 멈추지 않는 사람들이 치매에 걸릴 확률이 훨씬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사람은 변화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을 가둬버리면 삶은 점점 더 좁아지고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하루에 하나씩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면 어떨까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새로운 음식을 만들어 보거나 평소에 가보지 않았던 길을 걸어보거나 배워보고 싶었던 것을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능동적인 태도를 가지면 삶은 더 풍요로워지고 노후에도 활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강 어르신은 지금도 말합니다. 나는 이제 매일 아침이 기대됩니다. 오늘은 또 어떤 새로운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여러분도 지금부터 노후를 위한 작은 변화를 만들어 보세요. 그 작은 변화들이 모이면 여러분의 미래는 분명 더 건강하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이번에는 노후를 대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중요한 요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노후를 대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경제적인
독립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은퇴하면 자식들이 나를 도와주겠지. 혹은 연금만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겠지.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자식들도 자신의 삶을 꾸려가기 바쁘고 연금만으로는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강석진 어르신도 처음에는 자신의 노후 생활비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젊었을 때 성실하게 일하며 돈을 모았고 연금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막상 은퇴하고 나서 보니 생각보다 돈이 빨리 줄어들었습니다. 의료비, 생활비, 예상치 못한 지출이 쌓이면서 점점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후에도 일정한 수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그 후 그는 노후에도 작은 규모라도 경제활동을 계속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동네에서 가벼운 일자리를 찾거나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며 조금씩 소득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용돈을 벌겠다는 생각이었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삶의 활력이 되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가 아직도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게 내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됐습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노년기에 경제활동을 지속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노후에도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지출을 관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돈을 효과적으로 쓰는 것입니다. 특히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정말 필요한 곳에 돈을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노후에도 할 수 있는 경제활동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꼭 대단한 일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소득을 만들 수 있다면 그 자체가 삶의 활력이 됩니다. 셋째,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곧 경제적인 준비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의료비가 급격히 늘어납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경제적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후 준비를 단순히 돈을 많이 모으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노후에도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삶의 구조를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강석진 어르신은 지금도 자신이 할 수 있는 경제활동을 계속하며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감사하다. 여러분도 노후를 준비할 때 경제적인 독립을 유지하는 방법을 고민해 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더 안정적이고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노후를 가장 현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노후를 가장 현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삶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많은 것이 변합니다. 젊었을 때처럼 몸이 자유롭지 않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속도도 느려집니다. 오랜 친구들이 세상을 떠나고 자식들도 예전처럼 자주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런 변화 앞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내 인생은 끝이야.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며 스스로를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변화 속에서도 삶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나갑니다. 강석진 어르신도 처음에는 나이가 들고 병을 앓으면서 많은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점차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여전히 살아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도
많이 남아 있다. 그는 아침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자. 그리고 그 마음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고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보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지고 삶이 더 즐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몸도 점점 더 건강해졌습니다. 사실 긍정적인 태도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미국의 한 대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오래 살고 건강하게 노년을 보낼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잃어가는 것에 집중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직도 남아있는 것들에 집중하면 삶이 훨씬 더 풍요롭게 느껴집니다. 둘째,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를 즐기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랬는데 라고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현재의 행복을 놓치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즐기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셋째,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서로에게 기대고 따뜻한 관계를 유지할 때 삶의 의미를 더욱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노후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는 사람들은 이 세 가지를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현재를 받아들이고 매일매일을 소중하게 살아갑니다. 강석진 어르신은 말합니다. 나는 이제 나이가 들었다는 사실이 더 이상 두렵지 않다. 나는 여전히 나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도 노후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 이야기한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해 나가면 여러분의 미래는 분명 더 건강하고 행복한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더 나은 노후를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다음 방송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을 응원합니다. 노후의 연못이었습니다.